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지난 6월 4일 시행된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모의 컨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컨설팅이란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라인을 잡아드리는 컨텐츠로서 정시 전략을 세우는 법을 배움과 동시에 나중에 정시 솔루션 초반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나중에 솔루션 진행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반대로 정보만 얻어가실 분들도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6월 모의고사의 등급컷과 수능 때의 등급컷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6월부터는 실제로 N수생들이 시험을 응시하고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나 메디컬, 스카이 재학생 중에서 6월 모의고사는 보지 않고 다니고 있는 학교의 1학기 기말고사까지만 본 뒤 여름방학부터 합류하는 반수생들도 많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를 보정하기 위해 성적표상의 백분위보다 조금은 더 낮은 백분위 성적을 가정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당연히 3, 5월과 비교했을 때는 6월 모의고사가 훨씬 수능과 차이가 작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만 백분위 성적을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정시 올인 여부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월 모의고사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6월 모의고사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정시 올인을 결정하고 기말고사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말고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체력적으로도 지치는 건 이해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 동안 수능이 아닌 기말고사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수능 점수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말고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시를 쓸 수 있는 기회는 확실하게 날아갑니다. 정시 올인을 결정하신 분 중에서도 생각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9월에 뒤늦게 과거의 오만함을 후회하며 메이저 전략 솔루션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내신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수시로도 목표 학교에 진학할 수 있던 경우가 많아서 크게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내신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수시와 정시를 같이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월 모의 컨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입니다. 원점수로 언매 88, 미적 92, 생원 48, 지원 24, 영어 98점을 받으셨습니다. 백분위로 환산해보자면 89, 98, 1, 99, 52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서이며 영어는 백분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등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학생은 점수를 보자마자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1등급부터 낮은 2등급 그리고 크게 미끄러진 탐구까지 성적 분포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시 솔루션을 신청해 주시는 분 중에서도 국어, 수학 성적 차이가 큰 경우나 탐구 한 과목을 미끄러진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탐구 한 과목을 망치게 되면 대부분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최상위권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메디컬 중에서도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고 성균관대학교 특별과 중에서도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서울 마지노선에서 수도권 사이 라인을 지망하는 학생들도 괜찮습니다. 광명상가에서 인가경 라인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 학생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중경외시에서 건동홍, 국숭재단 라인은 예체능 계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다 탐구를 두 과목 모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의 환산 백분위 성적은 탐구 한 과목을 제외하면 약 95점 정도가 나옵니다. 스카이도 도전해볼 수 있는 성적입니다. 그러나 단순 평균 백분위인 87.5는 동국대학교나 홍익대학교를 쓰기에 적절한 백분위이고 최근 인기가 많이 올라간 건국대학교는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성적입니다.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 탐구 한 과목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학생은 수학을 잘 봤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보는 전형으로 가면 환산 백분위 성적이 90점을 넘기기도 합니다. 이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경외시에도 도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똑같이 자연계열이라 해도 서울시립대학교는 수학을 40%나 반영하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수학을 30%만 반영하기 때문에 합격이 어렵습니다. 인문계열로 지원했을 때는 중앙대학교 사회 경상계열이 입결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희대학교 인문계열보다 합격 확률이 더 높습니다. 수학의 반영 비율이 20%나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적이 넓게 퍼져 있는 학생들은
학생들은 전략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학생입니다. 원점수로 언매 84, 확통 77, 생윤 39, 사문 40, 영어 100점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100분위로 환산해보자면 83, 81, 89, 76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2에서 4등급, 평균 3등급 정도를 받는 학생들은 최상위권보다 수도 압도적으로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이 메디컬, 스카이에만 쏠려있다 보니 정보의 불균형으로 큰 불편함을 겪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정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이 학생 역시 낮은 2등급부터 높은 4등급까지 평균 3등급의 성적을 고르게 받으셨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중경외시, 건동웅, 국숭세단 라인은 뚜렷한 특징이 없다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학교들은 매우 정직하게 입결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최상위권은 의대 관련 이슈에 직격탄을 맞기도 하고 워낙에 극성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 당연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짜 성적표로 진학사 표본을 교란하는 문제가 매년 발생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직어국, 수도권, 인서울 마지노선 대학은 다른 이유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인서울 수도권 대학은 지리적 이점을 내세우며 인재를 지방 명문대학에 뺏기지 않으려 하고, 지방 명문대학은 국립대의 이점을 강조하거나 우수한 선배들이 다져놓은 입지를 강조하며 인재를 뺏기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이 매우 다채롭고 학생들의 눈치 싸움 결과에 입결이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학교들은 꽤 정직한 입결이 형성되곤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위 몇 %까지 어떤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몇 명 중 몇 명이 합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시 원서 접수자 수는 평균 16만 명입니다. 그리고 메디컬, 스카이부터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의 모집 정원을 모두 더하면 대략 몇 등까지 합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경외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평균 100분이 90 정도가 필요하고, 건동웅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80점대 후반의 100분위, 국숭세단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80점대 중반의 100분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분의 경우 이 성적이 수능까지 이어진다면 광명상가 라인을 쓰는 게 맞습니다. 국민대, 숭실대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세종대, 단국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능이 끝난 게 아니죠. 영어가 100점이라면 1등급이라는 것 자체로도 무기가 되고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는 환경이라는 점에서도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재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거의 100분위 80점대 중반이 나옵니다. 조금만 성적을 올릴 수 있다면 국숭세단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홍익대까지도 상향으로 쓰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대와 숭실대를 포함하여 이 라인 대부분 대학은 영어 2등급을 받았을 때 전체 평균 100분위가 0.5점 정도 깎이고 3등급은 1.5점 정도가 평균적으로 깎입니다. 그러나 홍익대는 영어 2등급은 1점 가까이, 3등급은 2점 넘게 깎이기 때문에 1등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큰 가산점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학생입니다. 원점수로 언매 86, 확통 92, 사문 50, 세지 50, 영어 82점을 받으셨습니다. 100분위로 환산해보자면 87, 95, 2, 98, 99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 방향성에 관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런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처음 얘기해드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꽤 유용한 정보를 많은 분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다른 과목들은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국어 성적은 오르지 않아서 국어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입니다. 딱 이 질문에 한해서는 제가 국어 선생님보다 더 확실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어 공부 방향을 고민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학이랑 영어를 더 하셔야 합니다. 국어에서 지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영역은 문법이랑 EBS 연계뿐입니다. 그런데 작년 수능도 2등급이고 올해 평균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을 봤을 때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문법 지식이나 EBS 연계의 문제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수학과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2등급 감점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수학도 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초점이 유일하게 성적이 오르지 않은 국어에 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82점이라면 영어가 더 어렵게 출제되었을 때 3등급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감점이 굉장히 커집니다. 또한 수학도 이번에 1등급을 받으셨지만 확통 92점은 결코 수학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수입니다. 저도
저도 항상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를 다 풀어보는데 공통과목과 확통은 매우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92점이라면 아직 올라갈 곳이 더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분이라면 국어와 달리 수학과 영어는 남은 시간 동안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을 지원한다면 환산백분위가 92에서 93이 나오기 때문에 스카이도 도전 가능하고 서성한 소신 중앙대 안정입니다. 올해도 스카이와 서성한은 펑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산점 관련 얘기를 하신 걸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사탐런을 하셨을 뿐 목표 학과는 이공계열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가산점은 모집 요강에 이어 변환 표준 점수까지 나와봐야 하겠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가장 무난한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탐 백분위 98에서 99는 변환 표준 점수 68점 정도로 과탐 백분위 90점과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환산 성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평균 백분위가 90점을 살짝 넘는 수준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희대, 시립대 등은 매우 안정적이고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이과 기준으로는 91점을 넘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대학교도 분명 도전 가능하고 서성하는 올해처럼 펑크가 나준다는 가정하에 도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라인은 경희대, 시립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6월 모의 컨설팅 컨텐츠를 마치면서 이번에 모의 컨설팅 대상자를 포함하여 수능과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계신 모든 학생분께 코멘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파트에서 수능 이후 사후적인 전략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수능 이전의 전략에 대해서도 오랜만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 정시 트렌드를 읽기 위해 매년 수능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며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코멘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을 때 노력에 배신당하지 않는 과목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2등급 만들기와 사탐 성적을 올리는 게 가장 쉽고 그 다음 중간 난이도가 수학 성적을 올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탐과 국어는 남은 시간 안에 성적을 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탐이 어렵고 사탐이 쉬운 것은 사탐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요즘 입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어 2등급 만들기의 효율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영어는 작년 수능에서 2등급 이상을 받은 비율이 22.57%였고 불수능이었던 재작년도 무려 21.9%였습니다. 이는 다른 상대평가 과목으로 환산하면 3등급 극후반의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어는 절대평가인 만큼 다른 과목보다 학생들이 투자하는 노력이 더 적다는 점까지 생각하자면 다른 과목에서 4등급을 만들 노력만 하면 영어는 손쉽게 2등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영어가 2등급 이상이 아닌 학생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어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영어 2등급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들은 가장 반영 비율이 높으면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수학이나 성적을 올리기가 가장 쉬운 사탐 공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3합 몇, 4합 몇을 맞춰야 된다는 분들도 종종 보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6월 모의 컨설팅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모의고사 리뷰 시리즈와 모의 컨설팅 시리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